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 수학입니다. 오늘은 중 2-1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저번 시간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무엇이고 그 해가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오늘 배우는 연립 방정식의 풀이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두 미지수의 값을 자연수로 제한해서 마치 초등학교 때 문장제 문제 중에 답을 예상해서 구하기, 그때처럼 표를 작성하고 그 표를 통해서 공통해를 찾는 방법을 공부했죠.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정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풀이의 원리는 소거입니다. 이 과정을 배우고 나서, 또 지금 이미 이 과정을 배운 학생들 중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하면 가감법, 대입법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어떠한 연립 방정식이든지 연립 방정식의 풀이의 원리는 소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거를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고등학교 진학해서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 역시 접근이 되지,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대입법, 가감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소거의 원리로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소거의 정의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소거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두 미지수 중 하나를 없애는 것. 두 미지수 중에 하나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감법이란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소거함으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어디에 초점을 잡는다? 언제나 소거.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소거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우선 정합니다. 당연히 소거해야 되는 미지수를 정할 때 어떤 미지수가 보다 더 쉽게 소거가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미지수를 정합니다. 둘째, 소거할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 개수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개수의 절대값만 같으면 돼요.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지도록 각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한다. 그래서 일단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졌으면 세 번째 단계, 소거할 미지수의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변끼리 빼고 다르면 변끼리 더하여 소거한 후 1차 방정식을 푼다. 자연스럽게 미지수 하나의 값을 알게 되고, 네 번째, 그렇게 구한 미지수의 값을 두 1차 방정식 중에 간단한 식의 대입해서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이 다른 미지수가 소거된 미지수를 가리킵니다. 물론 두 1차 방정식 중에 아무 방정식이나 대입해도 값은 나와요. 그러나 간단한 식에 대입하는 것이 계산이 더 쉽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권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 소거해야 될 미지수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소거하는 게 편하겠어요? 미지수 x, y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소거를 할 수 있지만 x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죠. 왜? 이미 개수의 절대값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개수의 부호가 같으니까 빼면 됩니다. 1식에서 2식을 빼는 거예요. 빼면 이거를 암산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하고 계산하는데, 그것은 원리를 알려주고 초보일 때 하는 계산이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문자식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빼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4y는 빼면 4, y는 1. y가 1이 되면 보다 더 쉬운 식에 내가 선택해서 대입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2양하면 3. 그래서 x가 3이죠. 이때 꼭 학생들한테 권하는 것은
미지수 y 값을 먼저 구했다고 해서 x를 뒤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y를 먼저 구했다 하더라도 알파벳 순서가 앞선 미지수를 앞에 쓰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나서 선택지에서 답을 찾는데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꼭 이런 방법을 지킵니다. 2번, y를 소거하는 게 낫겠죠? 이때도 개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으니까 1식에서 2식을 빼면 2x-3x x는 7-9는 -2. 따라서 x는 2가 나옵니다. x가 2가 나오면 이 2를 1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4를 이항하면 y는 3. 자, 3번은 어떤 미지수를 소거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x입니다. 미지수 x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이 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 되지만 y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이 개수의 절대값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1식에 2를 곱하고 2식에 3을 곱하고 이렇게 2번 곱해야 되니까 한 번 곱하는 과정에 비해서 번거롭겠죠?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번거롭기 때문에 x를 소거합니다. 그래서 이 2식의 x의 개수를 2로 맞추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야 되겠죠? 이때 그 2x-4y-10 이렇게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항상 형태를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번거롭게 또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이 연립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이 어려워하고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계속 사용하면 금방 잘 됩니다. 처음에 안 되는 학생들은 막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잘 안 된다고 그냥 대강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으니까 또 뺍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요. 7y나 뺍니다. 14 y는 2. 이 y를 1식이나 2식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2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4 이항하면 플러스 4 x는 -1. 4번, x를 소거하나 y를 소거하나 똑같이 2번씩 곱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알파벳 순서가 빠른, 즉 x를 소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x를 소거하기 위해서 1식의 양변에 2, 2식의 양변에 3을 곱해야 되겠죠. 빼면 13y는 -39, y는 -3, x는 이 y의 값을 1식에다 대입을 하면 -6 이항하면 12, x는 4. 이렇게 1번을 살펴봤는데 가감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알겠죠? 말 그대로 더할까 뺄 감,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서 소거하는 겁니다. 문제 1번이 단순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풀이였다면 문제 2번은 약간 발전된 문제겠죠?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2고 y는 m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정식이든지 해가 주어졌으면 그것이 산수든 산수 문자든 대입을 한다고 그랬죠?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2 y는 m 2 m 이 식이 결국은 정리를 하면 -2a -3m은 -4 2a 플러스 2m은 6. 처음에 연립방정식은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었지만 해가 주어져서 대입을 했더니 이제는 a와 m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자만 달라졌을 뿐이지 연립방정식의 구조도 똑같고 풀이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지금 a와 m 중에 a의 절대값이 이미 맞아졌어요. 그러니까 a를 소거하는 겁니다. 부호가 다르니까 이때는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0, 더하면 -m, 더하면 2, m은 -2, a는 -1을 1식으로 대입하면 6, 10, a는 5.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 a-m은 5
마이너스 2 7이 됩니다. 이렇게 가감법을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입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법은 연립방정식에서 두 1차 방정식 중에서 한 방정식을 소거할 문제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를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소거할 미지수를 정하고 둘째, 소거할 미지수의 식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x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x는 y의 식, y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y는 x의 식 이렇게 나타내서 이 식들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해를 이 식에 대입하여 다른 미지수, 역시 이 다른 미지수는 소거한 미지수겠죠?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문제에서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 대입법을 이용하여 풀이하시오. 물론 이것을 정리해서 x 플러스 y는 4 해서 가감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y는 x에 관한 식으로 이미 나타나져 있다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식의 y에 4-x를 대입하면 미지수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 5를 대입을 했을 때 y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법은 가감법에 비해서 훨씬 구조적으로 단조롭습니다. 보통은 가감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입법은 이렇게 대입이 즉시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2번을 보면 3x가 2y-13이다. 대입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x는 무엇으로 정리하는 거죠? x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y 값을 대입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이 식이 6x이니까 3x의 2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2y-13을 2배 하는 것이 편하겠죠? y의 값이 2가 구해졌으면 2를 대입합니다. 4, 마이너스 9, x는 마이너스 3. 이럴 때 x를 앞에 쓰자.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걸 뒤에 쓰게 되면 이렇게 잘 구해놓고 문제의 선택지에 1번 x가 2,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1번을 체크하는 사례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y를 먼저 미지수 y의 값을 먼저 구했다 하더라도 미지수 x의 값이 나중에 구해질 때 쓰는 것은 앞에 쓰자. 이것을 선생님은 권합니다. 문제 2번. 연립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y의 값의 2배일 때 보통은 이럴 때 x를 2y 이렇게 해서 x에다 2y를 대입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답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원래는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y 값이기 때문에 그때의 y 값을 m이다. 그러면 x의 값을 2m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선생님은 원칙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x에 2m을 대입하면 y에 m을 대입하면 x에 2m 5m 1식에서 m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 m의 값을 이 식에 대입을 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오늘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풀이의 방법으로서 가감법과 대입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원리는 소구라는 것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